우리나라가 제가 밑반찬 문화라 했잖아요. 외식은 집에 먹을 게 있는데 나가서 먹는다는 게 한국이야. 근데 일본은 집에 없으니까 슈퍼에 가나 외식을 하나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보다 식비를 많이 쓰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의외죠? 일본 하면은 뭔가 좀 절약하면서 식비 같은 것도 쪼매쪼매씩 아끼면서 사는 거 일본 사람들은 아니야. 당장에 거기다가 일본 가보니까 뭐 밖에서 먹는 외식 물가라든지 그런 거 한국보다 저렴한 거 많더구만. 이 사람이 친구 오늘 너무 약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소득 대비 식비 지출에 대한 그런 지수를 뭐라고 하죠? 예, 엔겔 지수 혹은 엔겔 계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이제 이 사람이 좀 뭐라 사는 게 힘들다. 엔겔 계수가 높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혹은 좀 이제 가난한 나라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한국과 일본의 엔겔 지수도 제가 비교를 할 건데 좀 여러분은 충격적이실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제가 그 충격적인 것에 왜 이렇게 되는지 내용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럴 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이버 지식사전이네요. 엔겔 계수. 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표. 대한민국 경우에는 1980년대 42%, 1990년대 32.5%, 1995년 25.1%로 점차 낮아졌다. 근데 외환위기 때 잠깐 다시 높아졌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엔겔 계수 얼마야? 라고 궁금하잖아요. 짜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한 현대 경제연구원의 자료 통계인데 2021년 기준으로 12.86이 우리나라의 엔겔 지수입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 자, 일본의 락텐에서 이제 일본의 엔겔 계수에 대해서 알려준 이제 내용이거든요. 2019년자로 했을 때 일본의 엔겔 계수의 평균은 25.4%입니다. 25.4%요. 대한민국의 2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소득에 비해서 식비 지출이 한국보다 2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연수입 239만 원, 우리한테는 연봉 한 2,3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28%. 그 다음에 연봉이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엔겔 계수가 점점 내려가죠. 뭐 우리한테는 7천만 원 넘어가면은 엔겔 계수가 22.9%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도 한국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도 그러네. 네, 엄청 높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G7 중에서도 엔겔 지수가 넘버 1, 2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예, 거기서 일본은 이게 과거부터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이제 바탕이 되는 게 어떤 자료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계 동향 조사 대한민국 최신 자료 딱 보면은 가구당 소득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가계 지출이 3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380만 원 중에 대한민국은 식료품, 비주류, 음료 이러면 13.4%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은 총무성 통계국이란데 가계조사 똑같이 나옵니다. 일본도. 이 가계조사 일본의 딱 자료를 보면은 일본은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9만 원, 약 한 2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일본은 식비가 8만 1,000엔을 차지합니다. 29만 원 중에 8만 1,000엔이 식비예요. 한 달에 가족이 총 지출하는 돈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290만 원인데 그 중에 80만 원이 식비다. 너무 많이 쓴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느끼기에는. 일본에서 음식 사 먹어보고 외식 뭐 편의점 슈퍼 가보니까 한국보다 싼 것도 많던데 이 자료 이거 너무 일본 국가에서 이거 일본 통계청자로 너무 난리부를 만든 거 아니냐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자료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먼저 짜잔. 일본의 미쯔비시 은행 엔겔 계수의 상승은 빙고나 진행의 거짓말. 예, 지금 무슨 말? 엔겔 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난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는 거거든요. 어머, 예.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엔겔 계수가 상승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일본이 좀 기형적인 나라예요. 자, 그러면 왜 일본 엔겔 지수가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일본 통계청 사이트네요. 노인 인구입니다. 일본은 고령자 인구가 29%,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니까 뭡니까? 벌어들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벌어들이는 게 없어도 고령자들도 입이 있잖아. 먹고 살아야죠.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식비 지출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자료가 뒤틀립니다. 일본. 아, 맞아. 이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출산 고령화인 나라는 필연적으로 엔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 엥겔 지수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구에서도 피라미드형 인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상정을 했을 때 그나마 좀 정확한 제대로 된 지표가 나오는 거지, 역삼각형, 역피라미드 이런 모양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나옵니다. 왜곡되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자, 그래도 뭐 일본 노인 인구 많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엥겔 지수 너무 높은데?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음에 이겁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 가구당의 평균 총소득 추이입니다. 일본의 가구당 소득 추이가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엥겔 지수는 총 생계비, 가구의 수입, 가구의 지출에 비해서 나가는 거잖아. 즉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일본이 과거에 비해서도 버는 게 더 줄다 보니까 먹는 건 그대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엥겔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일본 문제 중에서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가난하다라는 지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랑 좀 다르게.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뭔가 좀 통계적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박간혜가 일본 20년 살고 있어요. 제가.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딱 이유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일본이었으면. 이거 다 집어치우더라도 일단은 일본 사람들은 식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래서 제가 좀 실생활에 기반한 걸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일단 슈퍼입니다. 슈퍼의 물가 가격이 뭐 일본도 싼 데는 한국보다 싼 것도 많이 있어요. 환율로 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뭐 있잖아, 유럽이랑 미국 비교해 이런 거 했을 때랑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다. 한일 간에. 자, 그럼 뭐가 차이 날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랑. 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슈퍼마켓에 가는 빈도. 거의 매일이라 응가하는 사람의 비율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슈퍼를 정말로 자주 갑니다. 슈퍼에 얼마만큼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때 조사한 거거든요. 자,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일매일 갑니다. 21%. 그 다음에 2, 3일에 한 번 갑니다. 49%. 그러니까 적어도 매일매일 가는 사람과 2, 3일에 한 번 가는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70%잖아요. 여러분, 이마트 뭐 홈플러스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매일 가세요? 주말에 마트 간다. 가서 좀 카트에 막 넣어가지고 막 사와가지고 집에 놔두고 해서 먹는다, 이런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일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일본 사람들 매일매일 마트에 가가지고 그날 먹는 걸 그날 장 본다. 우리 오모리도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박간의 영상, 두둥?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마트에 갈 때 본인 바구니가 있어가지고 이거 갖다 주면 이제 직원이 이제 넣어준다, 이런 말 한 적 있었잖아요. 예. 그게 지금도 하거든요. 너무 자주 가니까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 오시는 분들도 아마 자전거에 장바구니 싣고 그다음에 뒤에 애 업고 하는 있잖아요. 짱구 엄마 같은 사람들을 정말 매일매일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가족이 많으면 가족이 많은 집일수록 거의 매일매일 간다고 보면 돼요, 슈퍼에. 그러니까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2023년반 일본의 슈퍼마켓 종합 슈퍼의 점포수. 일본의 슈퍼가 진짜 오지게 많아요, 여러분. 총 일본 전국에 17,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일본은 여러 가지 지방마다 체인이 엄청나게 강성적으로 장사가 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맨날 오니까. 정말 집안마다 유명한 슈퍼가 있어요. 일본 경제, 니케 비즈니스인데 매출 규모가 큰 전국의 유력 슈퍼 1랑, 일본의 2대 슈퍼, 이온, 1조 9,600엔. 우리나라는 매출이 한 19 정도 되네요. 마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짱구노 모말레 나오는 그 이토 요카도. 이것도 이제 큰 마트입니다. 얘들은 전국구예요. 근데 박가령 고자는 홋카이도는 슈퍼 아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것도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방의 마트가 매출이 5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제외하고 그 지방을 대표하는 마트라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이런 지방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마트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각 집안마다 유명한 슈퍼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 나온 홋카이도 슈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많이 있어요. 홋카이도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렇죠. 아무리 뭐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2배 많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매출이거든요. 거기다 지방 슈퍼인데 아니 어떻게 왜 이런 문화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일본은 밑반찬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이거 이제 타파라고 하죠. 예, 그 안에 이제 각종 장조림부터 깻잎, 모조림, 김치부터 이래다 냉장 꽉 차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 오늘은 밥 먹을 때 자 꺼내가지고 먹자. 일반적인 서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좀 만들어두고 보존해서 먹는다는 거 있는데, 일본은 이런 장르가 보존 음식류라고도 따로 빠지지 일반적으로는 냉장고에 이렇게 보존해서 먹는 문화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봐 와가지고 그때 요리를 해가지고 그때 먹어 치우고 조금 남으면 전자레인지 찡 해가지고 있잖아요. 다음에 한 끼 먹던지 그게 끝이에요. 이제 집에 먹을 게 없네? 슈퍼 가야지. 이거 반복이에요. 이 사이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슈퍼에 정말로 많이 가는 거예요. 슈퍼에 자주 가면은 맥주도 눈에 보이고 과자도 눈에 보이고 아이스크림도 눈에 보이는 흔히 말하는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예. 이 식품 중에서. 그게 일본 슈퍼들이 성장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런 문화에 많이 기인하는 것도 있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냉동식품이요. 예. 이게 뭐 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해먹는 것보단 비싸거든요. 어쨌든 냉동식품이란 거는. 아까 우선 한국에서는 냉장고 열면 여러 가지 있다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거죠. 그렇죠. 냉동식품. 냉동식품. 그런 게. 이걸 사놔가지고 일본은 쌓아두는 거예요. 냉동실에. 일본 냉장고가 냉동실은 큽니다. 약간 뭔가 지금 배고프니까 간단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냉동실에서 쫙 하고 그렇죠. 전자레인지 찡.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보다 슈퍼를 자주 가. 근데 일본은 밑반찬 뭐 해놓고 있는 문화가 잘 없어. 근데 그 밑반찬 같은 게 일본은 냉동식품 완제품을 사오는 거래. 이 순간부터 그렇죠. 돈이 많이 나간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부터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자체가. 당장에 일본 사람들이 워낙 냉동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 기사네요. 초확대되는 냉동식품 시장. 2011년 기준 했을 때 1조 680억이니까 10조 정도 규모가 돼요. 냉동식품. 저런 규모만 하더라도. 점점 일본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잖아요. 맞아. 근데 애는 키워야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아무리 싸다고 해봤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봐가지고 해가지고 놔두고 보존해서 먹는 것보다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어요.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똑같이 매일매일 장바구니를 가지고 슈퍼에 갑니다. 지금 나이도 늘었으니까 뭐 이거 설거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럼 냉동식품이라든지 슈퍼에서 파는 반찬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만 사면 된다. 그렇죠. 슈퍼를 자주 가고 뭐 밑반찬이 없고 냉동식 먹는 거 성량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더 아까 일반 엔겔 지수에서 여러분 저게 집에서 해먹는 식비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외식도 포함된 거거든요. 예. 외식. 이 외식도 또한 일본 사람들 밖에 나가면 외식이 싸다고 느끼잖아요. 예, 싼 거는 맞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외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식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생활비에서 은근히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큽니다. 아무리 싼 거 먹는다 하더라도 집에서 김치랑 밥 먹는 것보다 비싸거든요. 당장에 이런 일본 외식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일본의 외식 업계들이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박간애가 이 맥도날드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일본 맥도날드 매출이 어마무시하거든요. 3조 5천억의 매출을 갖고 있는 게 일본 맥도날드예요. 제가 맥도날드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 했어요? 가족끼리 외식하러 간다 이런 말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일본은 일반적으로 뭐든지 다 외식해서 그냥 때운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문화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주 외식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느낀 게는 저는 처음 한국 가서 지금까지 외식은 한국 분이 더 많이 간다고 느끼는데요. 그렇게 느끼잖아요. 예. 전체로 봤을 때는 일본이 외식을 더 많이 해요. 그렇구나. 당장에 매출이 우리가 돈 7조가 넘어가는 이 젠쇼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사람들 만약 일본의 소고기 덮밥, 규동, 그 다음에 햄버거 스테이크집, 그 다음에 파스타집, 그 다음에 백엔초밥. 웬만한 체인점 다 여기네. 다 여기에서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음식 재벌 대기업 있잖아요. 그거 이태원 클래스의 장가 있잖아요. 그게 일본은 이미 있어요. 개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발달이 될까? 아까 슈퍼랑 똑같아요. 자주 가서 그래요. 이게 왜 우리나라랑 외식하는 이런 느낌이 다르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가 밑반찬 문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은 집에 먹을 게 있는데 나가서 먹는다는 게 한국이야. 밖에서 먹으면은 추가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 음식이잖아. 집에 있는데 나가서 먹는다. 근데 일본은 집에 없으니까 슈퍼에 가나 외식을 하나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외식이 좀 가격이 싸? 그럼 외식으로 퉁치기도 합니다. 어차피 슈퍼 가다 하루 장 봐서 먹는 거랑 외식 가서 한 끼 먹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 이게 일본 사람 음식으로 가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저렴하고 가족끼리 갈 수 있는 외식 체인이 엄청나게 발달되는 겁니다. 그거 맞아요. 있잖아. 오늘 집에 뭐 식재료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슈퍼에서 뭔가 사고 요리하는 거. 귀찮다. 외식하러 갈까. 외식을 하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저 밑반찬 저거 맨날 먹기 질리니까 외식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식문화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장사를 잘해요. 일본의 이런 기업들이. 이걸 저렴하게 산단 말이야. 일본에 여러 가지 이런 뭐 햄버거 스테이크 집 있거든요. 1인당 8,000원. 우리나라 또 10,000원 이하도 햄버거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요. 일본 외식 싸니까 자주 오세요. 애들 데려서. 이런 식으로 퉁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슈퍼에는 자주 가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어. 근데 이렇게 밑반찬 많이 만드는 것도 있잖아. 아, 열심히 절약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나름 절약을 한다고 하면서 싼 냉동, 그 다음에 싼 뭐라 해야 이런 맥도날드 같은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플러스 해가지고 부자들도 엔겔지수가 일본 나름 높은 편이거든요. 왜 높은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쌀을 살 때도 유기농 비싼 쌀을 산다든지. 뭐 그거는 그렇죠. 소금을 산다 할 때도 천일염 중에서도 초고급 이탈리아산 머시기를 산다든지. 그러니까 일본이 서민형 슈퍼랑 고급형 슈퍼로 갈려 있어요. 그거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부자들도 똑같이 엔겔 지수가 높습니다. 부자 슈퍼 가가지고 서민들이 사는 걸 2배 이상 가격으로 비싸게 주고 사오거든요. 서민들은 이런 맥도날드 가지면 부자들은 어디 가겠어요? 오마카세 가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부자들도 엔겔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매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엔겔 지수가 더욱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뭐? 당장에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뭡니까? 이거 노인 인구.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좀 더 이제 식생활도 바꿔야 됩니다. 아까 춤커 말한 것처럼 뭡니까? 슈퍼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세요. 여러 가지로 보존 음식을 만들어서 드세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절약을 하세요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말했지만 밑반찬 문화가 없고 일본은 그날 장보고 그날 해치운다.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당장 그거를 이런 일반적인 뭡니까? 슈퍼들이 용인할 리가 없죠. 왜? 매일매일 미끼 상품을 내두고 집에 있는 장바구니 들고 슈퍼 오세요라고 하는 게 일본의 이런 슈퍼들의 상술인데. 진짜 미끼 상품 많아요. 한국보다 엄청 저렴한 거 많이 있습니다. 대신 뭐 그게 자주 가면 자주 갈수록 진짜 미끼에 걸린 거는 소비자들이었다. 라는 그런 내용까지 간다는 거죠.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본의 마트에 가면 미끼 상품 많이 팔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많이 사서 밑반찬을 만들어놔. 말 그대로 뭐 장조림이라든지 메추리알 조림 이런 거 많이 만들어놔. 도라지 무침. 그래 놓고 집에서 흰 쌀밥이랑 이거 밑반찬 먹으면 일본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일본 요리 중에서 있잖아. 한 번 만들면 며칠 먹어도 돼. 그런 거 잘 없지 없죠. 않아요. 네. 한국은 그 며칠 괜찮아요? 한 번 만들면.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가네. 며칠 단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예요. 제가 이런 걸 알기 쉽게 알려드리면은 한국 드라마랑 일본 드라마에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에 지방 사는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어요. 자취를 해야 돼. 그러면은 드라마 장면 중에 엄마가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멸치 조림이랑 이거 냉장고에 놔두고 그때그때 먹어라 이런 장면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겁니다. 맞아. 근데 일본은 똑같이 예를 들어 시골에 사는 애가 도쿄에 있는 대학에 붙었잖아요. 그럼 일본 엄마는 뭐 하냐면은 식자료, 원자료를 넣어줍니다. 우리 촌에서 나온 당근, 감자 이런 거를 보내줘요. 일본은. 밑반찬을 만들어 보내주는 게 아니라 도쿄는 물가가 비싸니까 촌에서 나온 식자료로 네가 알아서 카레 만들어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막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고 실제로는 있잖아. 자기 아이가 학생이면 있잖아. 컵라면이라든지. 컵라면이라든지. 그 물만 넣으면 뜨거운 물만 넣으면 되는 된장국이라든지. 그런 간편한 거 그런 걸 보내주는 거예요. 일본. 왜? 보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낭비야. 야 지금 무슨 컵라면을 때우고서 이제 집에 이제 멸치 해가지고 그 먹으면 얼마나 오래 먹는데 그죠? 그러니까 말이 절약이지. 이런 적어도 식비관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과소비하는 겁니다. 평소 때.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알기 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문화보면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본에 있으면 항상 느끼는데 이러니까 절약이 안 되지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있잖아. 수돗물을 아끼니 화장실에 뭐 놔두니가 아니라 그냥 음식. 맨날 천원 슈퍼 맨날 천원 가는 걸 바꾸면 되는데
근데 그걸 안 바꾸고 그걸 못 바꾸게 유혹이 너무 많은 거야. 아까 말했지만 미끼 상품 계란 한 판 1,000원입니다. 이러면 슈퍼 가고 싶잖아. 오늘은 계란 한 판 1,000원이고 내일은 배추 한 포기가 1,000원입니다. 모레는 뭐가 1,000원입니다. 이거를 맨날 찌라시 나서 맨날 나와요. 그럼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럼 계란 한 판만 안 사잖아. 아이고 맥주 하나 사야지. 아이고 새우깡 하나 사야지. 그죠? 예, 그러다 보면은 점점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게 제일 아끼는 겁니다. 그지?